여러분과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강의하게 될 박찬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을 기본법을 공부할 때에는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모든 부분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에요. 여러분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재난관리법에서 시작해죠. 법률로 따질 때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됐다가 다시 뭘로 바뀌냐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원래 재난관리법도 제정되게 되는 게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지만 특히 대구 지하철 사고가 2003년도인가요? 생겨요. 그때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법률이 바뀌지, 그죠? 바뀐다는 얘기는 흩어져 있는 관리 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거죠.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걸 하나로 일원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이렇게 돼가는 과정을 거치죠.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또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하실 때는 대형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법이 어떻게 보면 개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은 딴 거는 다 놔두시고 이 법을 공부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놓쳐서는 안 돼요. 단어 하나를.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법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은 행정법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한 행사자가 누구냐? 쉽게 얘기해가지고 국민안전처 장관이냐, 국무총리냐, 아니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냐, 시도지사냐, 시장군수 구청장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한 행사하는 거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되어지는 거는 숫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몇 월 며칠, 뭐 5월 31일, 10월 30일 이런 수.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 또 위원회 수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부분이 위원을 위촉하거나 다 하지만은 특히 심의사항 같은 거, 위원회의 심의사항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나왔던 건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그냥 문장으로 끝나는 게 있는데 특히 한번 나왔던 시험이 행정대집행법인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행정대집법에 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 행정대집법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는데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행정대집법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제가 해드릴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권한 행사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숫자 나오는 거, 심의사항, 그 다음에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깊이 들어가야 될 게 있다면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그 체계가 상위 법률이 헌법입니다. 헌법인데 헌법 34조 6항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건 이따가 이제 볼 부분이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을 봅니다. 모든 법은 제1장에 총칙이 나와요. 총칙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총칙은 법의 목적이 나와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목적 나오고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란 말은 이 법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예요. 용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뭐가 하나 나오니 이념이라는 게 하나 더 나와요. 그죠? 그래서 1조, 2조, 3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외워야 되고 이념 외워야 되고 정의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되어지는 게 이제 뭐냐면은 제2장이죠. 2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안전관리기구입니다.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기구예요. 이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가 하는 게 뭐가 있냐? 그게 기능이지, 그죠? 이걸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상위에 있는 기관인데 중앙위원회예요. 중앙위원회인데 이 중앙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니야. 안전관리위원회. 제일 위에 있는 게 안전관리위원회. 이게 나올 때 보면 뒤에 가면 뭐냐면 조정위원회도 있을 거고 실무위원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중앙안전대책본부. 중앙안전대책본부가 나오겠죠. 내용이. 그 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 이게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게 3장에서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계획입니다. 4장에서 이제 얘기되어지는 거는 재난의 예방이에요. 재난의 예방이고 5장에서 재난의 대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예방은 4장, 재난의 대비는 5장, 6장에서는 대응이 나와요. 재난의 대응. 어떤 거는 응급 조치를 하느냐, 긴급 구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7장이 복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난에 대해 가지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나오죠. 복구는 뭐냐면 피해가 발생했어요. 발생했다면 피해 조사를 할 거고 복구 계획을 세울 거고 그리고 그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재정을 한다든가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이 안전문화. 이게 안전문화도 시험에 이제 나옵니다. 뭐 안 나온 건 없어요. 8장이 안전문화. 안전문화. 이 안전문화를 앞으로 갖다가 전 국민이 좀 이렇게 체득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안전문화 진흥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이 보칙이 나옵니다. 이제 보칙 나오면 10장이 벌칙이 나와요. 이제 벌칙인데, 여기 이제 벌칙은 두 가지가 있겠죠. 형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통보 처분, 범칙금 규정은 없고요. 형벌, 과태료. 형벌은 우리 법에서는 징역하고 벌금만 있습니다.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법의 부칙이 나오지, 그죠? 그래가지고 내용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가보시면은 목적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목적은 1조에 있는 부분이죠.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거 보세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다 나오시죠.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표현이 이건 좀 앞으로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표현이 국토를 뭐 한다 그래요? 국토와 국민이 나옵니다. 국민은 이제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지, 그죠? 국토에 대해 가지고는 보존한대요. 보존. 사람, 국민에 대해서는 뭐가 나옵니까? 항상 국민은 생명이 나오고요.
신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재산이 있지, 그죠? 요겁니다. 항상 국민 이런 게 나오면은 따라다니는 게 생명, 신체, 재산입니다. 생명, 신체, 재산. 아주 편안하니까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가 지자체로 쓰겠습니다. 지자체는 두 개가 있지, 그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그 다음에 기초단체인 시, 군,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요거는 갖다가 기억하실 거는 뭡니까, 이게? 위계 질서가 국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왜 대통령이 아니냐? 대통령은 거의 안 나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는 시도지사. 시군구는 시장, 군수구청장. 예, 지금 여기서 보면 나올게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게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국민안전처 장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이념이 2조에 나와요.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목적이 있고 기본 이념이 나오는데 어쨌든 의무는 누가 지냐 하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는 제가 아까 썼었는데 용어의 뜻입니다. 용어의 뜻. 용어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정의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게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 거 보는 부분이 재난입니다. 재난. 3조에 가시면 재난인데 이 재난에는 두 개가 있어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난에 대한 뜻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항목의 것을 말한다. 재난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게 있습니다. 국민은 생명, 신체, 재산,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연재난, 말 그대로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입니다. 자연현상. 그러니까 표현이 그냥 자연재난, 자연현상이다. 그게 뭐냐 해가지고 내용을 보시면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 충돌, 그리고 놓고 이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밖의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특히 갖다가 해상사고, 지금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TV에도 많이 나오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지, 그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예방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감염병 같은 거는 메르스라든가 가축 전염병에는 AI 같은 걸 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위에 본 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는 거는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두 번째가 그 밖에 이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 국가안전처 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이제 국가안전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입니다. 그 다음에 2호가 해외재난입니다. 해외재난. 근데 이런 거 갖다가 해외도 국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해외는 국민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갖다가 해외에 있는 국민에 대한 얘기죠. 이거 보시면 국민 나오면 아까 뭐냐면 생명, 신체, 재산이라고 했어요. 해외 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이게 이런 것 같다가 이거 보시면 해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해외에 있는데 국민이 있고 외국인이 있어요. 그죠? 해외에 있는 거. 지금 뭐냐면 국민은 국적 가진 자입니다. 국적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거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해외에 이민 가가지고 그쪽에 국적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돼요. 근데 하여간 뭐 길게 갈 필요는 없고, 해외라는 거, 해외에 있는 국민에 대해서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이게 나오죠.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기준.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때 이제 안전기준은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시설 분야, 다중이용업소, 문화재시설, 유해물질 제작, 공급시설 등 관련 구조나 설비의 유지, 관리 및 소방 관련 안전기준. 두 번째가 생활 및 여가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한 범위는 생활이나 여가 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놀이시설 및 각종 외부 활동과 관련된 안전기준. 세 번째가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대기 환경, 토양 환경, 수질 환경, 인체에 위험을 유발하는 유해성 물질과 시설, 발전 시설과 운영과 관련된 안전기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입니다.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 등과 관련된 시설 및 안전부대 시설, 시설의 이용자 및 운영자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 다섯 번째가 산업 및 공사장 분야, 각종 공사장 및 산업 현장에서의 주변 시설물과 그 시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 등의 안전부지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 공장시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보통신 분야. 여기는 이제 사이버 안전 분야는 제외합니다. 사이버 안전 분야는 제외하고 통신 매체 및 관련 시설과 정보 보호에 관련된 안전 기준. 그 다음에 보건식품 분야, 의료, 가면, 보건복지, 축산, 수산, 식품위생 관련 시설 및 물질 관련 안전 기준. 그 밖의 분야, 이제 위에 규정한 것 외지, 그죠? 외의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안전기준 심의회에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과 관련된 안전기준. 여기 보시면, 안전기준 심의회에서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재난관리 책임기관. 근데 이건 앞으로 이런 공부할 때 보면은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거 보시면 어쨌든 제일 먼저 볼 게
의무가 있는 쪽에 책임이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거 보시면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 업무를 하는 다음에 기관을 말한다 그래도 제일 먼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데 여러분 제가 보시면은 제주특별시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뭐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인데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은 중앙행정기관, 아까 제가 국가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로 그냥 쓰겠습니다. 지자체는 시도가 있고요. 시도에는 특별자치도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가 있어요? 시, 군, 구가 있는데 원래 구는 자치구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 같다. 어쨌든 시 같은 경우인데 특히 시에 뭐가 있냐면은 원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우리가 시장, 단체장이지, 그죠? 단체장은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시장은 선거를 하지 않아요. 누가 임명하냐면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걸 갖다가 행정시인데 그 행정시는 포함을 시킨답니다. 하여간 그런 표현이 있다. 그 다음에 나의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공단체는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단체 및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했어요. 그래서 재난책임관리기관은 보시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 꽤 됩니다. 대통령 정하는 거 보시면 갖다가 제일 먼저 아까 해외재난 했듯이 해외재난 하면은 외교부 장관이 국내에 거주하잖아요. 그죠? 그럼 외국인 경우니까 해외 공간이겠죠. 그래서 해외 공간,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우정청, 국립검역소,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산림청,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다 102개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쭉 참고를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한국철도공사, 그다음에 서울메트로, 한국농어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그죠? 인천교통공사, 해가지고 약간 102기관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봐 놓으세요. 이건 갖다가. 그 다음에 재난관리 주관기관, 요거는 좀 잘 해놔야 돼. 아까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나왔고, 지금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인데, 아까 재난관리 책임기관 할 때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102가지는 다 못 외워요, 실은. 그죠?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봐. 이런 게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국가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그런 거는 좀 기억을 해놔야 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입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하여간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래가지고 시행령에 가시면은 나옵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이거는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전파 재난, 정보통신사고,
위성항법장치의 전파 혼신, 자연 우주 물체의 추락 충돌,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이 법무시설은 뭐 교정시설 같은 게 있겠지, 그죠? 교도소라든가 구치소 같은 거. 그 다음에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자치부, 정부 중요시설 사고. 이게 행정자치부는 옛날에 행정안전부였었죠. 행안부였다가 자치부로 변경이 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공영장에서 발생한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 저수지 사고. 산업통상자원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원유 수급 사고. 원자력 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거동 중단으로 한정한다는 거. 원자력 안전 사고는 파업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한정합니다. 전력 사고, 전력 생산용 댐의 사고. 보건복지부는 감염법 재난, 보건의료 사고. 환경부는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식용유, 이게 식용수 같은 경우는 뭐를 의미하냐면 지방 상수도도 포함합니다. 각 지역마다 수도가든가 상수도 해가지고 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고,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조류 대발생, 이건 녹조에 한정합니다. 황사,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황사,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부 재난, 고속철도 사고. 이제 공동부 같은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로 위에 있는 전선, 뭐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전선도 있고 전화선도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밑으로 해가지고 불을 만들어가지고 이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밑으로 다 집어넣어요. 전기, 전화, 그 다음에 수도, 가스 뭐 이런 걸 다 밑에다 집어넣는 걸 공동부라 그러시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도로 터널 사고, 식용수, 이건 광역 상수도에 한정합니다. 아까 보면은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환경부에도 식용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해놓고 국토교통부에는 광역 상수도에 한정한 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상 화물 운송 사고, 지하철 사고, 항공기 사고,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정시설 장애, 다중 및 밀집 지역 건축물 붕괴 대형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해양수산부, 저류 대발생, 이건 적조에 한정합니다. 조수,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해양 선박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안전처가 나와요. 공동부 재난인데, 공동부는 아까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부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 화재 위험물 사고,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순환 사고, 다중밀집시설의 대형 사고, 풍수해, 조수는 제외합니다. 풍수해, 조수는 제외하고, 지진, 화산, 낙뢰, 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순환사고, 금융위원회, 금융전산 및 시설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사고. 이건 이제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합니다.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제외. 그런 것 갖다가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어디서 하냐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만 하는 걸로 보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문화재청, 문화재시설 사고, 산불, 산사태, 그래서 이제 비고에 이제 규정된 거는 재난관리주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다는 겁니다.
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나오는 부분이 긴급구조입니다. 긴급구조. 이 긴급구조는 제가 이제 8번째로 한 건데 법조문에서는 7호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그 5의 2 해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긴급구조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라든가 우려가 있는 때 국민 나오면 생명, 신체, 재산이 나온다서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긴급구조가 나옵니다. 긴급구조인데, 긴급구조는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긴급구조를 긴급구조기관, 표현이 그러니까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겠어요?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있지, 그죠? 이게 이제 법의 구조를 보시면은 긴급구조는 그런 건데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나 그런 거 다 다음에 나온 게 긴급구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나오겠죠. 그래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나옵니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운영 체계 등 긴급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보시면은 교육부, 미래창조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두 번째가 국방부 장관이 그 법에 이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의 긴급구조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세 번째가 대한적십자사. 네 번째가 종합병원. 다섯 번째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구급차 등의 운영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국재해구호협회,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마지막으로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할 때 책을 편집할 때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리령은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대통령령이 아니니까, 그죠? 그 규정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나오는 게 국가재난관리기준입니다. 국가재난관리기준.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 체계화한 것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한 것. 이게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재난관리기준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안전문화활동.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위한 활동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원래 법률에서는 11호로 끝나요. 근데 중간에 집어넣을 때, 뭐의 2, 뭐의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11호로 끝나지만은 전체는 전부 다 14개가 됩니다. 재난관리정보. 재난관리정보는 10호에 있는 건데,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재난관리 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 현장에서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 때, 뭐 11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11조, 그 다음에 1항, 2항, 3항. 이 3항에 들어가는 게 뭐 1호, 2호, 3호, 4호. 11조를 할 필요는 없다, 그죠? 제 1조, 2조 이렇게 하면 되죠. 제 1조, 제 2조, 여기서 그냥 11조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1, 2, 3조는 정해져 있고 중간에 들을 게 별로 없어요. 13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럽시다. 근데 이제 그때가 법을 만들 때, 개정을 할 때 11조와 연관이 있고 12조보다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럼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추가를 시킬 때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11조의 2 이렇게 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법률의 조문은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항은 그냥 갖다가 여기가 2 들어가면 2 되면은 3, 4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합니다. 항은 2에 2 이렇게 2에 1 이렇게 못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갖다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2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5가 있다면 4의 2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법률에서는 마지막에 딱 보면은 11호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쭉 보면 전부 다 14개가 되는 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나오는 부분이 4조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 그러니까 책무라는 얘기는 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또는 국민에게 지우는 책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이건 갖다가 이제 그 4조에 나오는 규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에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우리가 정의에서 봤잖아요. 그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특별자치도 이걸 다 합쳐가지고 시도라 그러죠. 그죠? 시도와 시, 군대, 시군부에서 제주도에 그 서귀포시 같은 행정시는 포함한답니다. 그래서 행정시 포함 이렇게 되고요. 제주도는. 그리고 시군구인데 구는 자치구를 의미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간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여기 어디 거주할지는 모르지만은 경기도를 한 예를 들면 안양시 그 다음에 부천시를 제가 들겠습니다. 안양시는 구가 2개예요. 제가 알기에는 동안구, 안양구예요. 부천시는 옛날에 구가 3개였습니다. 3개고 제가 알기에는 원미구, 소사구 또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원미구, 소사구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천시는 이 구를 없앴어요. 바로 뭘로 가냐면 동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부천시 뭡니까? 소사동, 부천시 무슨 동, 부천시 이렇게 가요. 근데 안양시는 여 하면 그 다음에 안양동이 있다고 칩시다. 안양동 뭐 일동하면 이제 만안구가 돼. 안양시 만안구 안양 일동 이게 아마 구가 동이 9개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안양시, 부천시, 동안구, 만안구인데는 기억하실 거는
이때 구는 자치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치구가 아니니까 없애도 돼요. 원래 이게 구는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인천광역시 서울시로 해도 되겠네요. 그죠? 서울시. 이런 데는 밑에 구가 있잖아요. 그죠? 구가 서울시 같은데, 뭡니까? 서초구, 그 다음에 이제 갔다가 관악구,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갔다가, 저기 강남구 같은 데죠? 이렇게 했는데, 이건 갖다가 법에서 정하는 구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은 자치단체장을 따로 뽑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이거는 법의 개정 없이는 못 없애는 거고, 이건 갖다가 조례로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부천시는 구가 없습니다.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 이런 데는 자치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해야 된다는 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관, 그 다음에 국민의 책무가 나와요. 국민은 국가가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협조해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